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뭐예요? 아, 나 다이어트 할 거예요. 아무거. 맛있어? 맛있어. 그럼 이거 쬐까는 걸로 이거 껍질 떼고 줘. 야, 껍질은 안 먹는다. 이런 나름의 방식이 있는 건가요? 맛있네? 안 먹는다겠네. 지금 참다 먹으니까 더 식욕이 터진 거예요. 네. 저기 지나가십니다. 어디 가셨어요? 금방 일이 방금 들어가셨네. 지나가셨는데? 어머니 안 보이시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CCTV가 어머니 가게가 큰 모양이구나. 저기 지나가십니다. 어머니! 아,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뵙기가 힘들어요? 바빠서요.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어요. 영혼이 남는 맛인 것 같아요. 아주 쫄깃쫄깃 맛있습니다. 저 소리 못 참죠, 진짜. 아, 또 아침부터 왜 이러십니까? 아, 아들 말에 의하면 엄마 살이 너무 쪄서 제보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출산 후에 몸무게가 계속 불었어요. 첫째 낳고 50kg에서 60kg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50kg 초로 넘겨놨거든요. 근데 다시 또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둘째를 낳아서 78kg까지 갔는데 그때 다이어트 약을 먹고 또 다시 71kg까지 뺐는데 다시 요요 현상이 왔는지 82kg로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일단 제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안 이쁘더라고요. 저도 살을 빼야 하는데 하루하루 찌기만 하니까 저도 너무 걱정이에요. 아, 가게가요. 잘 되네요. 네? 대박집이에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찔 새가 없으실 것 같아, 바빠서요. 맞아요.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아드님이 제보를 왜 하셨는가 공감이 갑니다. 사실 몸무게를 보고 좀 깜짝 놀란 거예요. 저하고 비슷해요. 키는 거의 30cm 가까이 저랑 차이가 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 정도 그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죠? 큰일 나죠. 의뢰인 몸무게를 생각했을 때요. 예. 30kg 아령을 계속 들고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1996년부터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다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는 인류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질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중년의 비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들 뭐가 있을까요? 네, 비만이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질환들이 많은데요. 특히 중년의 경우에 더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만인이 정상 체중인보다 당뇨병 위험이 5배에서 13배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은 비만인이 2.5배에서 4배, 뇌졸중도 64%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만은 사망률을 무려 20%나 높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허리둘레인데요. 네. 이 체질량 지수 BMI보다 이 허리둘레의 증가, 이것이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서 복부 비만이 중요한 위험 인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네.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인 경우 복부 비만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성인의 복부 비만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요, 성인 여성 5분 중에 1분이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의뢰인의 경우는요, 허리 둘레가 말이죠. 지금 거의 90cm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휴. 지금부터 의뢰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씻고 계신가 봐요? 오전 7시부터 준비해야 오픈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나는 좀 늦어요. 근데 저 정도 쌀 수 있으면요, 굉장히 또 에너지 소모가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아침에 출근해서 미역국 하고요. 밥살 씻어서 하고요. 된장국 끓이고 이제 부족한 반찬 전부 채워야 돼요. 토치 엄청 크잖아요. 저게 그냥 젓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국이 엄청 무거워요? 당연히 무겁죠. 너무 무거워요. 버거워요, 버거워. 반찬이 저렇게 많아요? 가짓수가? 언니 어서 오시오. 오, 언니 어서 와. 아, 이제 직원분들이 한둘 출근하시는구나. 언니. 언니 나 못 올렸어. 나도 내가 할래. 아이고. 언니 얼른 와봐. 하나, 둘. 저 웬만한 남자도 힘든 무게예요. 저 정도 양이면. 지금 얼핏 보면 진천 선수촌이에요. 관절은 괜찮으신가? 저렇게 쭈그려 앉은 자세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렇게 반복된 동작을 하는 게 좀 힘든 거잖아요. 언니가 좀 퍼. 힘들어서 못 뻗다. 여기 다리 너무 아파. 아유, 저 뻐근하죠, 다리가. 거의 좁은 곳에 낑겨 계셔요. 몇 년 전에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으로 했는데 왼쪽에 힘을 강하게 썼나 봐요. 이거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서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안 좋으면 반대 다리가 보상하려고 더 힘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맛집인가 보다. 저런 거 보면 또 통증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금융치료. 네. 생고기 써는데 힘이 진짜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대한 기름만 제거하는 그런 제거하는 게 있어서 손을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뭐를 꺼내시는 거죠? 저 정도면 일상이 되셨다는 얘기죠. 네. 엄청 많이 붙이세요. 체중이 갑자기 느니까 허리하고 무릎에 영향이 가더라고요.
옛날에 큰 가마솥을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진 적이 있어요. 계단 내려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도 하고요. 칼질을 맨날 하다 보니까 손목에 무리가 갔는지 손목터널 증후군 수술도 한 번 했어요. 뭐 고혈압도 있으신 거예요? 비만으로 오실 만한 질환은 다 오셨나 봐요. 대북동맥 박리 수술은 건강검진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떨어지기 직전에 발견해서 수술을 했어요. 체중이 늘어나면 그만큼 몸을 받쳐주는 척추뼈와 그다음에 관절이 견디는 무게가 커집니다. 이 비만인 분들은 정상 체중에 비해서 허리 디스크 발병률이 1.8배 더 높고요. 또한 무릎 관절에도 하중이 올라와서 골관절염의 위험이 36%나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의뢰인은 고혈압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고혈압은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불립니다. 이 수술을 받으신 대동맥 박리의 대부분의 주요 원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이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혈관벽을 계속 손상시키거든요. 그러면 내벽이 이제 갈라지면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고혈압쯤이야 남들 다 있으니까 약 안 먹고 지내거나 두통이 있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시거든요. 근데 이 대동맥 박리는 갑자기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할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음. 2시 반쯤에 점심 식사를 하시나요? 식사 안 하시나? 네, 이따 삼겹살 드시고 사장님 식사하세요. 이거만 해놓고 먹을게요. 직원들은 밥 먹어야 돼서 얼른 고기 갖다 주고 갈게. 아, 손님이 오시면 식사를 멈춰야 돼요. 직원분들은 식사하시고 아이고야. 아유, 다 식어가는데. 밥 먹는 거 같지 않겠어요? 네, 심리적으로도 썩 유쾌한 상태에서 드실 수가 없잖아요. 네. 정신 같은 경우는 약간 다이어트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냥 핑계 대고 그냥 서빙 해준다고 밥을 조금 덜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뒤늦게 혼자 투입해서 밥을 먹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밥맛이 없어지죠. 그리고 혼자 우적우적 먹고 있다는 게 좀 볼상스러워요.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와, 15시간. 나왔어. 고생했네. 안 먹지? 안 먹어. 저녁을 안 드셔서 퇴근하고 드시나 봐요. 간단히 그냥 치킨 시키든가 치킨 시켜 먹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프라이드? 안 먹어. 나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뭐요? 아, 나 다이어트 할 거예요. 안 먹어. 안 먹어. 맛있어? 맛있어. 그럼 이거 잭 따는 걸로 여기 껍질 빼고 줘봐. 야, 껍질은 안 먹는다. 이런 나름의 방식이 있는 건가요? 맛있네? 안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참다 먹으니까 더 식욕이 터진 거예요. 네. 다이어트 할 때 굶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굶었기 때문에 또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야식이 생각 당연히 나잖아요. 나죠. 당연히 나죠. 예. 우리가 근데 식욕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게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있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복 시 분비되는 그렐린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렐린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굶었다 먹게 되면 그렐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식욕이 땡겨오게 됩니다. 폭식을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다량의 그렐린이 분비되면 식사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폭식, 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대한 비만학회 조사에 따르면요. 체중 감량을 시도한 사람 중 64%가 요요 현상을 겪는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굶으면 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이 아니고요. 체수분하고 단백질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기초 대사량의 감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요요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신체가 소비하는 열량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 때 몸이 소모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한의학에서도 기초 대사량과 관련된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흔히 말할 때 기가 허해 이렇게 하는 기허증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기허증이요? 네, 말이 어렵죠. 기허증. 기허증? 네, 보통 기가 허하다라고 하면 보약 지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한의학에서 기는 이 생물학적 개념에서 에너지 대사로 치환될 수가 있어요. 즉, 기가 허하다 이러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구나. 그럴 때는 다이어트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은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나요?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땡땡을 늘려야 됩니다. 땡땡? 땡땡. 아마도 우리 의뢰인이 이 땡땡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땡땡이 부족하다. 땡. 운동? 땡땡? 땡땡? 깜빡깜빡이 뭐예요? 왜 마그네슘? 왜 윙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야?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송 중에? 제가 힌트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힌트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먹는 것도 있었고 윙크. 윙크를 좌우. 웃음. 마지막에 웃음. 우리 기자님, 순정 기자. 네. 내 눈으로 봤을 때 찾았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어머님이 자꾸 털썩털썩 쓰러지시더라고요. 네. 그 쪼그려 앉아서 밥을 풀 때도 이렇게 탁 그치, 쓰러지시고. 아이고. 퇴근하고 오셨을 때도 소파에 이렇게 털썩 쓰러지시고. 그래서 생각한 건데 뭔가 힘? 지금 말씀하신 거, 많이 감이 왔어요. 사실은 비슷한데 정답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에요, 근육. 우리 의뢰인에게 부족했던 건 바로 근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하고 이게 무슨 근육 힌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힌트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는요 약 600여 개의 근육이 존재하는데요.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 외에도 힌트 드린 것처럼 눈도 움직이고 웃고 또 이런 생명 근육인 씹고 삼키고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까지 모두 근육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근육은 다이어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근육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서 소화된 포도당을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에너지원으로 쓰는데요. 이만큼 근육이 다이어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의뢰인의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비교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2018년 체지방량은 27.3kg, 근육량은 47kg였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 체지방량이 30.2kg, 근육량은 46.2kg으로 체지방은 늘고 근육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의심할 수 있는 게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
근력, 근기능이 모두 저하되는 질환인데요. 근육 섬유가 점점 얇아지면서 전체 근육량이 결국에 감소하는 겁니다. 네, 또 근감소증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 그리고 단백질 섭취 부족, 운동량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질병 코드를 부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 4명 중 1명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데 따로 치료제가 없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20대, 30대의 정점을 찍고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세요. 연간 평균 1% 감소하다가 70대, 80대가 되면 절반으로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순정시대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만나러 출발합니다. 오, 축구 하시나? 남자분일까요? 오. 와, 다리 근육이, 와, 탄탄해요. 와! 어? 어? 와, 여자분이셨어요? 정말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너무 좋으시고 기본기도 잘 갖춰져 있고 그렇습니다. 피지컬이 우와. 진짜 멋있으시다. 분위기가 완전 같은 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카페 사장 62세 손혜미입니다. 축구를 시작한 지는 27년 됐습니다. 축구는 그냥 저의 삶, 그냥 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축구단 또 있으시고. 요새 여성분들도 축구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축구 해본 분들 알아요. 딱 10분 뛰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맞습니다. 힘들어. 못 일어나겠다, 근데. 굉장히 체력이 좋으세요. 그리고 공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시고. 근육의 영웅. 과거의 제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첫애 낳고는 53kg 정도를 계속 한 7년 정도 유지하다가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먹는 자리도 많아지고 운동도 좀 적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74kg까지 늘어난 적이 있어요. 22kg. 와. 7년 전에 저희 남편이 이제 간암으로 수년간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죽도록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8kg를 빼서 그 남편에게 그 간 이식을 해주게 됐어요. 와, 박수. 진짜 감동적이네요. 게다가 10년 동안 요요 없이 몸무게를 유지를 했어요. 아유, 우리 이제 운동도 끝나고 있으니까 조용히 알고 말을 단백질 먹고 근육 지켜야지. 아니 뭐 흡수해주는 거야? 너무 여성스럽게 이쁘게 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 빼려면 무조건 채워야 해요. 꽉 채우는 게 저만의 다이어트 성공 비법이에요. 뭘까요?
보시는 걸까요? 제가 생활계획표를 눈에 보이는 데 붙여놓고 항상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뭘 빼먹었는지 또 체크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보면 뿌듯하거든요. 생활계획표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단백질 섭취가 보입니다.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만은 단백질 보충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산양류 단백질로 보충하고 있어요. 뭐 운동 끝나거나 또 식사 후에 꼭 챙겨 먹고 있어요. 항상 챙겨 드시던 게 뭔지 궁금했는데 산양류 단백질이었네요. 허리. 와. 우리 의뢰인분은 잘 못 드셨잖아요. 맞아요. 코어 힘이 좋으신가 보다. 어서 오세요. 크로콜. 네, 하나. 응? 뭐 하시는 거지? 스트레칭? 이러다 보면 목도 뻐근하고 근육도 뭉치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풀어주고 있어요. 보기보다요, 막 격하게 하는 운동보다 이 스트레칭 이 세 가지 하는 게 그 근육도 많이 당겨주고요. 운동 그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도 운동이지만 근육을 늘리는 것도 근력 운동이에요. 진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지치지 않는 체력. 대단하십니다. 먼저 본 정순심 의뢰인과는 좀 많이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분 건강 그래프를 보면요. 초반에 비슷해요. 근데 다만 아이 출산 이후에 몸무게가 적잖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큰맘 먹고 다이어트를 하셨는데 한 분은 지금까지도 요요 현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체중 감소를 하고 나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 차이가 있어요. 비결이 뭘까요? 네, 바로 비결은 근육과 단백질입니다. 중년 다이어트의 열쇠는 기초 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근육을 이루는 주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주인공처럼 근력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근육을 회복시키고 또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아까 그 하루에 먹어야 될 단백질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회식을 가게 되면요. 고기를 한 2, 3인분 맞아요. 좀 많이 먹게 돼요. 그러면 야, 이 정도면은 내가 며칠치 단백질을 먹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단백질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요. 근육이 빠른 속도로 빠지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이 중장년층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처럼 산양류 단백질을 드실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산양류 단백질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일단 산양을 설명드리자면은 젖을 짜는 염소의 품종이에요. 네. 산양의 젖은 기원전 8,000년 전부터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4%밖에 안 될 만큼 귀한 식품이기도 하고요. 다들 모유 아시죠? 네. 네, 모유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는데 산양류 단백질은 모유와 유사한 구성 성분을 가지면서 또 모유보다 단백질이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좋은 단백질이 얼마나 있느냐가 또 아주 중요한데요. 산양류에는 소화가 쉽고 체내 흡수가 잘 되는 베타카제인이 우유 대비 2배 정도 많고요. 소화를 방해하는 알파 S1 카제인은 우유에 비해서 14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품질과 소화 흡수 정도를 나타내는 아미노산 점수에서 모유는 77점, 산양류는 83점을 받았습니다. 이 산양류 관련해서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산양류 단백질이 얼마나 탁월한 소화력을 가지는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보이는 비커가 위장이고요. 식초를 소화액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우유, 다른 한쪽에는 산양육을 넣어서 마치 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인 것처럼 보여드릴 텐데요. 자, 한번 보세요. 한쪽이 점점 굳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런데 저 우유 쪽에 좀 덩어리가 더 진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산양류 쪽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눈으로 봐도요. 우유가 분해가 덜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 확연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막에 부은 영상입니다. 야, 이 산양류는 시원하게 통과하는데 우유 쪽은 보는 제가 더 답답해요. 비교해서 보니까 진짜 다르네요.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산양류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근육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그렇지는 않죠? 예리하네. 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 산양류가 근 감소에 탁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데요. 필수 아미노산 류신 때문입니다. 류신이요? 류신. 이 류신은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게끔 도와주는 아미노산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어르신 187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을 함께 섭취했을 때 어땠는지 진행을 해봤는데요. 근감소증 유병률이 31%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요즘엔 류신 섭취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OECD에서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섭취해야 합니다. 산양류에는 이 류신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과 근육 생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들을수록 이제 놀라워지는 산양류인데요. 무엇보다 저희가 압니다. 근육 운동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잘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만든 근육인데. 맞아요.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틈틈이 단백질을 채우실 수밖에 없는 본인의 습관이 돼버리신 것 같아요.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게 있는데요. 뭐요? 저는 좀 운동하고 나면 온몸이 막 쑤시고 오히려 막 근육통이 생겨서 아픈 것 같거든요. 근데 산양류를 마시면 그 근육통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맞아요.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요. 왜 근육도 너무 긴장이 돼 있고요. 그러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저기 근육통도 오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운동 후에 근육 회복입니다. 산양류는 가축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올리고당을 함유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의 지금 효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주신 건데요. 그 혹시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런 힘을 내는 건가요? 네, 그건 바로 산양류에 함유된 뉴클레오타이드 때문인데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단백질을 합성하는 물질입니다. DNA, RNA 많이 들어보셨죠? 네, 거기에 N자가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세포 재생을 도와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서 노화를 방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 뉴클레오타이드를 억제했을 때 정상세포가 노화세포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 여성이라면 노화뿐만 아니라 또 당뇨가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이 산양류가 당뇨에도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이 30세 이상의 성인, 이 당뇨병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50대 이후에는요, 더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산양류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이 쥐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두 그룹의 비만을 유발한 쥐, 여기에 16주 동안 일반 우유와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산양유를 섭취하게 했는데요. 두 그룹의 쥐 모두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요. 특히나 이 산양유를 섭취한 쥐에서는 혈중 인슐린 수치가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산양유는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양유 단백질의 약 30에서 35%가 함유된 중세 지방산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오늘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네. 중세. 중세 말고 시대, 중쇠. 중쇠. 중쇠 맞죠? 네. 중쇠 지방산. 네.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네, 중세 지방산은 일명 착한 지방이라고 불립니다. 지방산의 사슬 길이가 장세 지방산보다 짧아서 체내에 직접적으로 흡수돼서 체지방 축적을 막아주고 신체 활동 에너지로 빠르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혈관 질환 등의 각종 혈관 질환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까? 네. 자, 보시면 여기 쟁반에 놓인 노란색 물체를 우리 몸속의 지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길이가 긴 이 장세 지방산 섭취 시 이 달라붙는 지방의 정도, 그리고 길이가 짧은 중세 지방산 섭취 시 달라붙는 지방의 정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죠? 오, 장쇠 지방산의 지방이 훨씬 많이 달라붙어요. 그렇네요. 좀 그럼 길이가 짧은 중쇠 지방산을 섭취할 때 그만큼 지방 축적이 덜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중서지방산은요, 지방 축적도 적고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쉽게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요. 그래서 착한 지방이라고 불린답니다. 아, 착한 지방이라는 게 있는 줄 몰랐네요. 네, 착한 지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산양유 단백질에 함유된 공액 리놀레산이라는 지방 역시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시키고 중성지방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의학에서도 본초 강목을 보면 예로부터 당뇨병 예방을 위해 산양유를 섭취하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산양유 단백질을 왜 그동안 저는 계속 챙겨 먹지 못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섭취 시에 좀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음식이든 뭐든 다 있잖아요. 산양유 단백질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보충제를 섭취할 때 영양 성분표를 보면서 단백질 함량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양유 단백질의 경우에는 하루 40g 내외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기타 영양소 간의 궁합도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단백질 합성을 돕고 분해를 억제하는 류신과 함께 섭취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누구보다도 이 산양유 단백질이 필요한 분 아마 정순심 의뢰인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과연 4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순정시대에서 드린 맞춤 솔루션으로 채우는 다이어트 잘하고 계신지 저희가 또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러 가시죠. 자, 이거 2번. 저희 순정 솔루션 따라 열심히 하셨다라고 판단됩니다. 순정시대에서 이렇게 알려준 방법대로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가벼운 느낌, 그리고 왠지 그 뭐랄까 몸이 하얗게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식사하세요. 알았어, 금방 할게. 이제는 직원들이 편하게 밥 먹으라 해서 지금 엿서서 밥 안 먹고 편하게 먹고요. 이제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양유 단백질을 꾸준하게 먹고 있어요, 지금.
꾸준하게 산양유를 섭취해서 그러는지 손목도 많이 부드러워지고 관절도 좀 많이 편해진 느낌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오빠 도움보다 제가 자주 해요. 살이 빠지고 근육도 좀 붙어서 그런지 몸이 훨씬 가벼워 보이시네요. 우리 동방댁 많이 먹어. 난 그 사장님한테 맡겨놓고 편하게 먹고 올게요. 그러게요. 채우는 다이어트로 우리 의뢰인 건강한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는 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제는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고 밥도 제때 먹고 산양류 단백질도 채워서 중요한 다이어트도 성공시켜서 멋진 인생 잘 꾸며보겠습니다.